이제 대출 안 해준다는 이야기죠. 이게 강력한 겁니다. 약간 다르게 작용할 것 같아. 아, 이제 대출 안 나오니까 집에 발 닦고 있어야지 이러고 집을 안 사고 가만히 있을까요? 플러스 6억 갈아타기 효과가 생길 것 같다. 비싼 데는 못 들어가고 싼 데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생길 거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파트는 망고쌤. 언제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많이 불안하시죠? 대출이 안 나가고 이제 집을 못 사는 건 아닌지, 이미 사두신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에 빠지실 겁니다. 그래서 또 분양권, 입주권 사놓으신 분들은 분양권은 중도금 대출 안 나오면 어떡하죠? 입주권은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오면 또 어떡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사야 된다면 좀 기다렸다 사야 되는 건지, 지금 바로 사는 게 맞는 건지, 산다면 어디를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어쨌거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로 수도권하고 규제지역은 대출 규제가 발동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총량 관리를 목표로 한다. 대출이 너무 늘어나는 거를 막고 싶은 거죠. 이 총량이라는 게 GDP 대비 가계부채가 높다. 이게 이제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거를 총량 관리라고 해요. 월 5조가 넘어가면 총량 관리하는 거고, 이거를 50%로 축소한다 그랬으니까 한 2조에서 3조 정도 넘어가면은 또 대출을 쪼이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행 자율 규제에서 다시 문재인 정권처럼 정부에서 통합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많은데, 많은 하락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세 대출을 해줘서 집값이 오른다. 전세 대출 받은 사람들의 전세 대출이 갭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돼갖고 집값이 오르는 거다. 또는 생애 최초 주택 자금 대출이라든지 정책 자금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갖고 이게 집을 떠받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한 거죠. 원래 집은 너무 비싸고 인구도 줄어들고 한국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미장 투자해야 되잖아요. 한국은 별로예요. 근데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내 전망이 틀린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펌핑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런 논리였잖아요. 댓글도 그렇게 달고 피크아웃 그래야 되는데 인구 주는데 왜 집값이 오르냐. 대출 막아야 된다. 전세 대출 때문에 그렇다. 이래갖고 달린 댓글들을 정부가 잘 반영해가지고 규제를 해놨습니다. 참 댓글 많이 달면 되는 세상이군요. 자, 어쨌든 대출 규제가 나왔으니까 대응을 해야죠. 자, 대출 규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하고 엔드 조건이냐, 오화 조건이냐, 그거죠. 수도권이면 다 하는 건지, 또는 수도권이면서 규제 지역이어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자,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화 조건이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무조건 규제 대상이고, 이제부터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지방이 규제 지역이 되면 거기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다. 그러면 수도권이 아니고 규제 지역이 아니면 이 규제는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딜레마가 그대로 반영된 거다. 무슨 이야기예요? 수도권만, 특히 서울의 강남 일부 지역만 오르니까 정부도 고민이 많은 거지. 계속 거기만 집중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되게 조그만 지역인데 말이죠.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든가 이러면은 전국이 다 해당이 되니까 이제 수도권만 잡고 싶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만 이자를 올리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있나 봅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부터 다주택자들은 수도권하고 기지역에서 LTV가 0이다. 이제 대출 안 해준다는 이야기죠. 참 이게 강력한 겁니다. 옛날에는 15억 넘어가면 안 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2주택자나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은 신규로 집을 살려고 대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주택이나 처분조건부 1주택, 제가 집을 팔겠어요, 이런 사람들만 해주겠다. 그래서 70%, 50%. 현행하고 바뀐 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다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추가로 사는 거는 안 돼. 대출을 아예 안 해주는데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그대로 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무주택이나 1주택은 선이고 다주택은 악이라는 프레임이 바뀔 이유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만 해라.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여기서 처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내 처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6개월 내. 이제부터 기존에 집이 있는데 새로 집을 대출받아 사게 되면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출 안 받고 추가로 주택을 사면 수도권이나 기존 지역의 집을 사면 기존 집을 처분해야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파트는 망고쌤.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잡히겠어요. 이게 지금까지 대출 규제했던 역사를 나타낸 건데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죠. 1920년 1월 12일인가? 그때 9억 초과 주담대 LTV가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는 15억 이상 아파트 주담대 금지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때 조금 셌죠. 그리고 DSR 1, 2, 3단계 그리고 스트레스 DSR 1단계, 2단계 했는데 사실 보시면 이게 여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상승률이 0으로 수렴한 거지. 상승률이 플러스면 지수는 오르는 거고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돼야 지수가 떨어지는 건데 여기 그 규제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살짝 마이너스 갔지 떨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 구간은 어차피 집값이 떨어지는 구간이었고 사실 스트레스 DSR 1단계 했을 때는 집이 올랐고요. 스트레스 DSR 2단계 했을 때는 스트레스 DSR 2단계만 한 게 아니라 대출 규제가 빡세게 들어왔죠. 그래서 집이 빠졌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까지 대출 규제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더라. 길어봐야 6개월이더라. 이런 이야기죠. 어쨌거나 문재인 시즌2 같은 느낌이 자꾸 그런 냄새가 펄펄펄 나는데 2020년 12.16 대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2020년. 그래서 9억 이하는 LTV 40%. 기억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9억에서 15억까지는 9억까지는 40%인데 초과분은 20%만 해줬죠. 그 다음에 15억 초과는 LTV가 0. 대출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9억까지는 40%가 나오니까 대출이 잘 돼. 그럼 9, 4, 36, 3억 6천까지 빌려서 살 수 있어. 자기 돈 그러면은 9억에서 3억 6천 빼면 나머지 5억 좀 넘어가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었어. 근데 9억에서 15억까지는 3억 6천에다가 6억에 대해서 20%니까 6, 22. 그러니까 거의 한 5억 정도 대출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15억 초과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때 자석 효과라는 게 발생했습니다. 자석 효과는 뭐냐면 9억 이하는 9억으로 빠르게 수렴해버리고 9억에서 15억 사이는 15억으로 빠르게 붙어버리고 가격이 그 다음에 15억 넘어가는 거는 이제 대출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위로 날아가 버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기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대출 규제 한다고 집이 빠진 게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11.6 대책 이후에 여기가 11.6 대책이거든요. 이게 파란색이 KB의 아파트 지수인데 11.6 대책 이후에 살짝 주춤했죠. 잠깐. 그러다가 계속 가격이 올랐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1.6 대책이 이렇게 셌는데도 가격 올라가는 거를 잡지는 못했다. 이런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문재인 시즌2 같은 6월 27일 대출 규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아예 금지했죠. 금액 제한이 없어요. 가격이 계단식으로 만들어지더라. 이런 거를 의식한 것 같은데. 그리고 대출의 최대 한도를 6억으로 못 박아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르게 작용할 것 같아. 옛날에는 금액별로 대출 한도를 딱딱딱 정해가지고 금액의 최상단으로 빨리빨리 가격이 붙어버리는 자석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저는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거죠. 플러스 6억 갈아타기 효과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내가 6억 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갈아타기 할 수 있는 데가 오를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성동구에 살았는데 10억을 대출을 받아갖고 강 건너 서초구로 가고 싶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10억이 대출이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6억만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초구로 못 가고 6억 대출 받아서 갈 수 있는 그 성동구 내에서 좀 더 좋은 데라든지 이런 데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6억만 대출해 준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10억을 받아야 됐어. 그러면 아예 사람들이 이제 대출 안 나오니까 집에 발 닦고 있어야지. 이러고 집을 안 사고 가만히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주춤하다가 자꾸 가격이 스물스물 오른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이제 옛날에 살려고 했던 것보다 한 단계 낮은 데를 사겠죠.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6억 갈아타기 효과가 생길 거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거랑 규제지역 확대랑 맞물려가지고 콜라보가 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잘 보세요. 이제 규제지역 확대는 7월 초에 주정심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할 건데 어디가 지정될지는 대부분 다 알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지정될지는 알지만 동작구가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 분당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거의
10% 된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예요? 성동구, 그 다음에 과천, 그 다음에 아마 목동, 그리고 마포 이런 데가 아닐까 싶어요. 그 외에 이제 강동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분당은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규제 지역에 집이 두 채 있으면 뭐 중과세가 된다든지 이런 복잡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 풍선 효과로 옆으로 번지게 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대출을 유곡으로 막는 거랑 규제 지역 확대가 맞물리게 되면 이제는 비싼 데는 못 들어가고 싼 데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생길 거다. 이게 자, 내 집에다가 6억을 내서 이사 갈 수 있는 곳을 찾는데 크기가 규제 지역이면 규제 지역이 아닌 데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양극화 해소 방안이 아닌가. 너무 올라간 상급지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중급지를 땡겨서 올리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풍선 효과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은 가격이 내리겠냐? 아니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아이언돔 같이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려고 해도 이제 보호막이 돼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막 우린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밖에 시끄럽단 말들 평화롭게 벤치에 앉아갖고 강물 구경하는 이런 아이언돔 같은 그런 데가 되지 않을까, 강남은. 이제 사다리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극화도 조금 해소는 될 것 같아. 이제 강남으로 아무래도 떨어지진 않겠지만 오르는 속도가 좀 늘어질 거고 상승폭이 늘어질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칩을 옛날보다는 하급지에 더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결국 확산을 가속화할 거다. 그런 생각이에요. 상승의 확산을 가속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요건데요.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보세요. 왼쪽이 있고요. 오른쪽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지도가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망고맵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많이 오른 곳은 색깔이 빨갛고 많이 내린 곳은 색깔이 파란데 전부 다 빨간 걸 보니 서울은 다 오른 것 같고 여기 밑에 강남 쪽만 한강변만 이렇게 달아올라 있고 여기는 어때요? 왼쪽보다는 조금 더 달아올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한강변하고 아닌데하고 양극화가 되게 심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요즘에 한 뭐 2, 3주 전의 모습이고 이게 이번 주의 모습일까요? 오른쪽은 이번 주의 모습이 확실히 맞거든요. 확실히 맞는데 왼쪽은요. 2019년 12월 16일 15억 이하 주담대 금지 나오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2019년 대출 그 15억 주담대 금지 나올 때 지금은 뭐야? 다주택자 대출 금지 한도 6억 이하 딱 이게 너무 비슷하지 않냐? 데자뷰 같아, 데자뷰. 그래서 그때도 양극화가 되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서울 전체적으로 뻘겋게 달아올랐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대충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확산의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경기도 얘기해 볼까요? 경기도도 그 당시에 2020년 12월 19일 경기도에 경기도 보면 동탄이 그때 막 올라가지고 빨개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 12월 19일이랑 15억 이하 주담대 금지했을 때랑 지금 모습이랑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거의 흡사하다. 자, 그래서 강남으로만 몰리는 유동성을 주변으로 넓게 퍼뜨리는 효과,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출 규제는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이 될 건데 그 양극화 해소가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서 간격이 줄어드는 그런 양극화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집을 사지 말고 대출 규제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모를 심리가 주춤하거나 호가가 잠깐 멈추는 그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사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지금 부동산 가보셨습니까?
핫한 지역에 부동산 가보시면 매물 없고 호가 올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살짝 호가 오르는 게 멈추거나 매물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다면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금리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고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입주 물량은 내년부터는 40년 만의 최저가 3년 이상 지속된다. 그렇다면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어디를 산다면 어디를 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